당뇨를 부르는 위험한 과일은 따로 있고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역시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이후 어르신들을 보면 같은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몇 년 후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과일을 챙겨 먹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르고 손발이 붓고 피곤이 쉽게 쌓여서 결국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비슷한 양의 과일을 먹으면서도 혈관이 맑고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몸의 반응이 다를까요? 도대체 무엇이 6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을 만들고 또 무엇이 혈관을 지켜주는 과일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고 그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한 가지만 알아도 평생 혈당과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0대부터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당뇨 부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 이 둘을 나누는 숨은 원리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앞으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여러분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혈관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어떤 과일을 피하느냐에서 더 크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과일은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고 비타민이 많고 입에도 잘 맞으니 몸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 믿음이 한순간에 혈당을 무너뜨리고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인생 전체의 건강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좋은 과일을 조금 먹는 데 있지 않고 위험한 과일을 정확히 알고 피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혈당을 다루는 힘이 충분해서 과일 하나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혈당을 잡아주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던 분도 어느 순간 아침에 먹는 과일 하나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고 그 결과 피로감과 갈증 잦은 소변 저녁에 찾아오는 극심한 무기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과일을 멀리하고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조절한 분들은 6개월, 1년만 지나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혈관 수치가 개선되고 뇌졸중 위험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본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과일 선택에 달려 있다. 특히 위험한 과일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 이 주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실제 환자들과 겪은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과일을 꾸준히 먹느냐 혹은 어떤 과일을 무심코 먹고 있느냐에 따라 3년 뒤, 5년 뒤의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혈관 나이가 70대로 가고 누군가는 50대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당뇨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과일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상승은 단순히 당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을 자극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과일들은 속도가 다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노폐물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무너뜨리고 평생 관리해온 혈관 건강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면 과일이 약이 되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효과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본론에서 가장 먼저 이 핵심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진짜 시작점은 과일의 양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하는 데 있다는 것. 이제부터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위험한 과일과 기적의 과일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기준이 혈관과 뇌 건강에 결정적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0대 이후 건강이 과일 선택에서 갈린다는 주장,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편이라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본인도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유독 높아지는 겁니다. 당화 혈색소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평소 체력까지 떨어져 피로를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문제는 밥 먹는 방식이나 운동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던 중 아침마다 먹는 과일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달콤한 감 몇 조각 잘 익은 포도, 사과 반 조각.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는 과일들이었죠. 그런데 혈당이 유독 튀어오르는 이유는 바로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특히 당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단시간에 높이는 종류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에는 혈당 반응이 더 민감한데 여기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한꺼번에 먹으니 몸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혈당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과일 종류를 조금 조정해 드린 뒤로 3개월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 위주로 바꾸니 갑작스러운 상승이 사라지면서 혈관 염증 수치도 함께 안정됐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도 자연당인데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자연당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연당이든 설탕이든 혈당을 올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특히 당의 흡수 속도가 빠른 과일은 설탕을 그대로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예상되는 또 다른 반론은 이런 겁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과일을 끊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 섬유질,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특정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과일을 멀리하거나 나쁜 과일을 무심코 가까이 하면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뇌졸중 위험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잘못된 과일 선택은 티가 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밥이나 간식처럼 눈에 띄게 먹는 게 아니니 대부분 과일이 문제라는 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침에 포도 몇 알, 저녁에 잘 익은 감 반 개, 수박 한 컵을 가볍게 먹었을 뿐인데 혈당이 하루 종일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3개월, 6개월, 1년 쌓이면 혈관 내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염증이 붙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과일 선택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반대로 뇌졸중을 막는 과일들은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다르고 염증을 낮추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혈관 나이가 회복되고 뇌혈류가 안정되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결국 제가 앞에서 강조한 핵심 주장, 60대 이후 건강은 과일 선택에서 갈린다는 말은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진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과일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누구나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뇌혈관을 지켜주는지 그 실제 목록을 조심스럽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지점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위험 과일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과일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같은 과일들입니다. 한 입만 먹어도 달콤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과일들인데 이 달콤함의 정체가 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망고는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오르고 파인애플은 산미가 있어서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고 씨도 없으니 먹기 쉬운데 이 쉬움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몇 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 봉지를 다 비워버리고 혈당은 그 사이에 이미 치솟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어떻게 조절해 먹을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조언은 혈당을 크게 흔드는 과일은 아침과 공복에 피하는 겁니다. 망고나 파인애플, 포도 같은 과일은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사 직후에 소량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포함된 단백질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접시에 덜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그대로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감각이 흐려지고 특히 포도처럼 한 알씩 먹는 과일은 멈출 타이밍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작은 접시에 소량만 덜어두고 그 이상은 손대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껍질째 먹는 사과를 떠올립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60대 이후에 가장 추천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역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당분은 거의 없고 혈관을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이 많아 뇌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과일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실천 팁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까면 사과의 장점 절반을 잃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공복에 먹어도 괜찮고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둘째, 아보카도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지만 식사로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거나 밥에 넣어 비벼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반 개만 먹어도 배가 편안하고 혈관이 안정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과일을 2가지 이상 섞어 먹는 대신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과일을 여러 종류 섞어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과일을 디저트가 아닌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과일을 찾게 되고 위험한 과일은 줄이게 됩니다.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몇 주 안에 피로가 줄고 식후 졸림이 없어지고 아침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느낀 사실 하나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아주 작은 선택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단 한 번의 막힘으로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뇌졸중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가장 익숙한 과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뇌혈관에 좋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단지 비타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과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피세포가 안정되면 혈관이 더 잘 확장되고 혈류가 고르게 흐르며 결국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저는 사과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혈관 수치가 몇 달 만에 놀랍도록 좋아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껍질째 드신 분들은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결국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사과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과일이어서가 아니라 혈관 손상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과일 같지 않아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혈관에게만큼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 특히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HDL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혈관 내 염증을 낮춰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식단에 넣은 어르신들이 몇 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 검사에서 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어 혈당을 흔들지 않고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혈당이 요동치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혈당의 안정은 곧 혈관의 안정이고 혈관이 안정되면 뇌졸중 위험 역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아침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자주 추천하는데 이 조합은 혈당을 무리 없이 유지하면서 뇌의 회복과 혈관 청소를 동시에 도와주는 조합이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자몽의 진짜 가치는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과 비타민C는 혈관 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혈류가 막히지 않고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몽은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하거나 단 것이 당길 때 자몽 반 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흔들리지 않고 밤사이 혈관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염증을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혈류 흐름을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혈관의 피로가 어느 날 한 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혈관을 매일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을 꾸준히 적절한 양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뇌혈관은 분명히 건강해지고 위험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사실이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핵심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어떤 과일을 피하느냐에서 더 크게 갈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고 무심코 먹는 과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며 오래 쌓이면 결국 뇌졸중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몸 안의 염증을 낮춰주는 과일은 뇌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혈당을 크게 올리는 과일로는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같은 종류를, 반대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과일로는 껍질째 먹는 사과, 아보카도, 블루베리, 자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과일들이 몸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한다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반응을,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반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그 선택이 쌓여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였다면 단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거나 저녁에 단 것이 당길 때 자몽 반 개로 대신해 보시는 겁니다. 또는 과일을 먹을 때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두는 습관만 들여도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주일만 지나도 몸에 가벼운 변화가 오고 한 달이 지나면 혈당과 혈관이 달라지고 몇 달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흐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의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이하는 것.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과일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